네, 김동섭의 인사이트입니다. 시장 공감단의 하이라이트 함께 하시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나와 계셨죠. 네. 비둘기가 돌아왔다. 자, 미 연준에서 통화 완화 주의자로서의 이 변신을 보고 미국의 비둘기의 변신이 다시 황소 시장으로 더 일으킬 수 있을까라는 관점이 있는 반면에요. FOMC 결과가 이렇게 나올 걸 알고 이미 외국인들이 연초부터 지수를 들어 올리지 않았나 하라는 게 의심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자면 재료 노출이 됐으니 지금부터는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요? 라는 관점이 있습니다. 어느 쪽이신가요? 재료 노출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FOMC 회의 때 벌써 시장에서는 다 예측이 됐던 겁니다. 첫 번째가 금리가 인상이 안 될 확률이 높다. 물론 시장에서는 상반기는 안 하고 하반기에 2번 정도 예상을 하는 얘기도 나옵니다. 근데 이 금리 인상을 못하는 진짜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추가 지급 준비금 이거에 대한 이율이 연준의 발목을 잡고 있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 금리를 낮춰야 되는 그런 상황일 수 있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대차지표 긴축을 이렇게 멈추는 상황. 이것도 사실은 이번 주 초부터 나왔어요. 예, 얘기가 나왔고 그거에 의해서 시장은 올랐고요. 그 다음에 하나가 이제 제가 루머 얘기를 했어요. QE4, like QE4 해 뭐 이런 그 루머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QE4 같은 거. 근데 그 얘기도 나왔죠. 그러면 시장에 다 나온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의문점. QE4를 할 만큼 경기가 안 좋나? 이걸로 알아야 되는 거죠. 지금까지 정말 좋고 세계 시장을 이끌고 독주를 했던 미국이 중국과 무역 분쟁 때문에 어려워지면서 QE4를 해야 될 상황까지 왔다? 이건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지표나 이런 게 몇 개월 사이에 다 변화가 됐다면 몇 개월 사이에 막 되게 좋아지다가 갑자기 이런 분쟁이 생겨서 확 빠졌다는 그런 상황이라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10년을 양적 완화를 했잖아요. 2008년도부터 제로금리 갖고 또 거기서부터 3차 QE까지 하면서 돈이란 돈은 다 풀어가지고 해놓고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몇 개월 만에 문제가 됐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제가 볼 때 이거는 아니지 않나. 결국 시장에서 생각했던 지표의 모습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좀 다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QE4가 갈 수도 있다라는 얘기는 그만큼 미국 시장이 안 좋은 건데 이제 그걸 이제 이유를 두겠죠. 뭐 셧다운으로 인해서 아니면은 또 셧다운을 해서 한 80만 명 이상의 실업자가 입시적으로 생겼고 또 중국과의 무역 분쟁 때문에 또 그럴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장기간의 모습이 나왔었는데 그 모습이 단 몇 개월 사이에 이런 변화를 가져서 이렇게까지 가야 되는가에 대한 본다면 이건 조금 의외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어저께 미국 시장이 1.7% 정도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아마 야 이거 대추세 아닌가 그러는데 차트상으로는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보시면 일목균형표상으로 이렇게 타고 올랐어요. 아예 돌파 못했습니다. 이평으로는 딱 추세선을 걸쳐놓고 끝냈습니다. 그리고 윗골에 살짝 만들고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주봉 완성형도가 이번 주에 뚫어버리는지 아니면 여기서 윗골에 생겨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내려갈지는 시간이 남은 상태죠. 완전히 뚫어져서 이거에 대한 시장 이슈가 굉장히 강하게 방향을 잡아준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다면 지금 상황에서는 100% 확인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그렇다면 결국 시장에서 생각했던 이슈가 나와서 주가를 끌어올렸지만 이게 강세 마인드로 해서 불장을 만들지에 대해서는 아직도 사람은 투자가들은 긴가민가 하는 상황일 거다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 보도록 하죠. 자, 두 번째 이슈는요, 국내 시장입니다. 12월 경기 동행지수가요, 9개월 연속 하락이고요. 선행지수 7개월 연속 하락입니다. 야, 이거 경기 하강이 정말 현실화되는 게 아니냐. 그럼 문제는 여기서 이제 우리나라 시장이 왜 올랐나, 막 이게 지금 궁금해지는 상황이 될 수 있죠. 제가 이제 우려하는 것은 지금 이러한 지표가 나온 때 여기서 터닝을 하는 지표가 다시 나오느냐에 대한 싸움인데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을 것 같다.
지표가 일반적으로 3연속 하락이 되면 6번 정도 가거든요. 6번 정도에서 터닝을 못하면 장기 국면으로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과거 사례를 보면. 그렇다면 지금 9개월, 7개월 이거 쉽지 않은 상황일 거다라는 부분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것을 이제 연결해서 세 번째 이슈를 같이 갑니다. 세 번째 이슈는 어떤 겁니까? 그 외국인들이 이달에 3조 7천억을 샀어요. 시총 상위 정보 싹쓸이하는 그런 상황인데 앞에서 앵커가 말한 것처럼 미리 알고 산 거 아니냐 아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루머가 돌았는데 저한테 들어온 게 이번 주라면 투자가 실제로 시장에 자금 집행하는 자는 벌써 한 보름 전 이상 전에 들어왔을 확률이 높다. 그러니까 제가 그 루머를 알 정도가 됐다는 것은 이건 사실 어떻게 보면은 벌써 공견하게 다 알려진 거고 그로 인해서 시장이 움직인 게 아니냐라고 해석한다면 이제 오픈됐으니 뉴스에 팔아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일부 해볼 수 있다. 그래서 어저께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Q2가 하면 정말 물량을 다 팔아주는 기회를 팔게 될 기회가 생기는 거 아닐까? 뭐 이런 생각하는데 Q2를 하겠다는 생각은 없죠. 가능성, 또 지난번 22도 역시 그 가능성, 재개 가능성 이런 걸 언급했는데 그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되고요. 기술적으로 한번 제가 접근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좀 세밀하게 좀 해봤어요. 첫 번째는 후행 스팬, 요게 만든 자리가 요 자리거든요. 종가로. 요 만든 자리에서 요게 두 번째가 아닙니다. 요게 두 번째입니다. 요 두 번째를 쭉 연결을 했더니 후행 스팬이 요걸 맞고 떨어다 살짝 돌파가 됐다 다시 회귀를 합니다. 이 연장선으로 간다면 2250에서 60 정도가 목표치가 일단 나오죠. 근데 이평선으로 보면 첫 번째, 자, 이 후행 스팬이 어디냐면 여기입니다. 여기 요 종가. 그 종가를 쭉 연결해 봤더니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첫 번째, 두 번째 갔다가 밀렸다가 요거 맞고 떨어졌다가 회귀해서 올라왔는데 오늘 지금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이평선의 추세선상으로 맞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 첫 번째 고점 이 자리에서부터 오늘이 43일입니다. 네, 43.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 자리. 이 맨 마지막 출발한 자리부터 현재까지가 65입니다. 오늘이. 그러니까 시간론적으로도 저점에서 고점, 고점에서 저점까지 다 맞은 자리가 현재의 자리다. 그렇다면 외국인들이 얼마 전에 1조 막 이렇게 살 때 있었죠. 그 비차익까지 해서. 그런 게 스트레이트로 몇 번 나와서 돌파 못하면 끝났을 확률이 높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반등, 그러니까 시장의 재료가 노출된 시점에 시간론의 시점에 기술적인 부분으로 거의 다 온 상황이라면 못 사서 두려운 사람들은 차라리 제가 지난 말씀드렸죠. 여기서 이렇게 갔다가 한번 눌렸다 가는 자리가 혹시 있을지 이거를 기다려보면 맞지 않을까. 물론 이것은 기술적인 여러 가지로 한번 본 겁니다. 이거는 제 판단이고 판단은 여러분들이 해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자리가 추가적으로 가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다. 특히 외국인들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주까지가 1차적으로 끝날 수 있는 자리였는데 연장해서 이번 주가 왔다면 한 달 보름 정도 되는 시점, 그러니까 다음 주까지 계산한다 그러면 거의 이번 주 다 끝난 상황이 아닌가라고 판단했을 때 시장 상황이 녹록치 않은 상황으로 다시 흐를 가능성을 열어두고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목요일입니다. 하루가 더 남아있지만 잘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한 실적 발표로 수요일 대부분의 주식이 상승 마감했습니다. 보잉사의 사상 최고의 실적 발표에 힘입어 다우지수는 1.77% 올랐습니다. 세계 최대의 항공기 제작사 보잉이 기록적인 4분기 실적을 발표하면서 애널리스트의 예상을 깨고 회사 주식이 급등했습니다. 무역전쟁이 매출에 타격을 줄 가능성이 있지만 강한 항공여행 수요가 예상되어 보잉사의 주가는 6.26% 상승했습니다. 한편 애플은 아이폰 출하가 5%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상보다 높은 매출과 이익을 발표하여 투자자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한간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이 거대 테크 기업의 주식은 실적 발표 후에 급등했고 애플의 주식은 수요일 6.83% 높게 마감되었습니다. 데이터 공유와 개인정보 정책과 관련해 우려를 받고 있는 페이스북이 방금 4분기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 거대 소셜미디어 기업의 매출액과 이익은 데이터 문제와 관련된 부정적인 시각에도 불구하고 모두 상승했습니다. 페이스북 주가는 4.32% 높게 마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통신회사 AT&T의 주가는 부진한 4분기 매출 실적을 발표하면서 수요일 하락하였습니다. 애널리스트의 예상에 못 미친 매출과 회사의 엄청난 채무로 인해 AT&T의 주식은 4.33% 하락했습니다. 네, 시장 공감템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1월 한 달 내내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2019년 기해를 시작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달이 이렇게 쏙 지나갔네요. 그래도 잘 꾸려가셨죠? 저희 내일 이 시간 2월의 첫 거래일에 뵐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